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은 추세 기반형 투자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편씩 끝까지 봐주시면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이번에 등락폭이 매우 컸죠.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따른 여러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또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중소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은행들 예치금이 300억 달러 빼면 예금의 58%가 급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CNBC 측에서는 미국 정부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개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의 전망이 암울하다, 은행권 불안의 심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부채 한도 협상 부분에 따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끄러워질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후에 곧 대부분 기업들이 이익이 침체할 거고, 그게 침체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S&P에서 124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79%가 상해 나왔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뭐 이런 쪽은 구글이나 다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 때가 되었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은행에 따른 불안감 부분을 뭐 또 보게 되면 나머지 쪽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PT, FTP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었죠. 이것도 보면 대부분 다 받기도 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쪽이 제일 많이 받았고 또 재할인 부분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쪽에서 정부 당국에서 좀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사 헐값 매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도 개입 요청을 해봤는데도 일단은 좀 기다려 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만 힘들지 나머지 쪽은 힘들지 않기 때문에 너만 편중해서 도와주기에는 형평성이 또 제고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상당히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와중에 등급 하향 검토가 좀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로 도미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단독으로 퍼스트 리퍼블릭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팩 웨스트 은행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해주기도 했었는데, 예금 감소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 잘 버텨주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늘었다라고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렇다 보니까 단독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최고점이 221달러까지 가다가 5.5달러 정도 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뭐 95% 이상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 또 재미난 점은, 그럼 이번에 비트코인 쪽에 좀 영향을 주었던 패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BUSD 쪽에 있는 자금이 일부 빠져나감으로써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26일 17시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걸 15분 차트로 보게 되면, 자 5시 기준점,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부터 BUSD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왜 내려갔냐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새벽장 왜 급락을 했을까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미라클님이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운트콕사 미국 정부 물량의 이체가 감지한다라는 트위터가 떴고, 트윗에 따른 DB
트위터가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저처럼 쩔이면 이런 효과가 안 나오겠죠. 이분이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실제 마운트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게 락업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다 여러분들이 저런 거 보면 하고 매도 때리는 게 아니고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허드인지 아닌지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움직이지 않았는데 점프 트레이닝과 원터 뮤트 트레이닝에서 대량 물량이 나오면서 알트를 비트며 헤집어 놓았다. 점프와 원터 뮤트가 미국의 알고리즘 퀀트 업체로서 마켓 메이커 기능을 하는 퀀트 집단으로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소 알고리즘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퍼드가 터졌고 동시에 물량이 쏟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제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청산 비중도 좀 봐야 되겠죠. 얼마나 위아래로 제꼈는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위아래로 좀 사정없이 제꼈습니다. 이게 연달아 이런 형태로 나오면요.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포지션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만 터져 나가든지 해야 방향성이 좀 나오는데 위아래로 한번 하면 위에 쌓이는 롱에 축적되는 양과 아래에 있는 축적되는 양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누가 리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에는 포지션이 명확하게 잡히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 있는 3,900만 원이 3,700만 원, 200만 원 정도 때까지 있는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제 DCG 5억 달러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능성이 또 보여진다. 무리한 비트코인 공매도 탓인 것 같다. 재무 상태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하면 DCG가 추가 자본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제미니에서 제공한 4.65억 달러 상당의 GBTC 담보 중에 절반이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3억에서 4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메꿔야 한다라는 부담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것도 또 절묘한 포인트에서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남 납치 연료 퓨리에버 상패 결정한 코인원 상대로 가처분 부분이 또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빗썸 뒷돈 상장 의혹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번 이런 이야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실생활에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또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수완박, 이거 정치적인 색깔 다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추가적인 조사 이런 거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3월에서 4월달 기사를 본다고 해도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시행령으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금융투자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이런 거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저도 자세하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걸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 근데 지금에 있는 사태를 보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마약 부분만 본다고 해도 요즘 중학생이 그 정도로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신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드래켄 밀러
가장 거물 중에 거물. 이분은 또 비트코인 투자도 잘했습니다. 최고점하고 최저점에 잘 사갖고 최고점에 또 팔기도 했었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분이 달러 강세를 놓친 게 자기한테 가장 큰 실수라고 했고, 이번에는 달러 약세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경기 둔화에 막으려고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웨이브 CEO가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은 철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웨이브 CEO는 참고로 웨이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바이낸스 CEO가 블룸버그 선저 파이낸셜 리치 25인 선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 상관관계 57%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발란체 비전을 그리다 편이라고 해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의 접근성을 높여서 투자 계획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수많은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서브넷을 도입하려고 한다. 서브넷은 무한한 확장성, 높은 유연성, 상호 운영성,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제는 기술적인 기반을 토대로 서브넷 생태계에 확장할 차례인 것 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의 롱과 숏 중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만 미결제 약정이 높을 때는 롱이든 숏이든 한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전 코인베이스 상품 담당자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에 따른 의혹, 노홍철은 안 통했다. 왜냐? 정준하 씨한테 한번 당하고 코인 한번 당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신념이 좀 두꺼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JTBC에서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 SG 사태, 아니면 뭐 가스 뭐 지주회사 사태,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뭐 임창정 믿고 투자 비밀번호 모르고 매도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커뮤니티 의견이 바보인가? 진짜 바보다, 뭐 이런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걸 또 크립토 관점으로 또 빼앗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돈에 따른 변화와 방향성과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지, 누가 내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아크와 그 다음으로 20일 쉐어스 쪽에서 비트코인 ETF를 위해 SEC 다시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이거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 때까지는 좀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유럽의 미카 정도까지만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상원 통과 좀 되어야 그런 이야기가 좀 신뢰도 높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일단은 나왔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 이더리움 D가 NFT 활용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비수탁형 스테이킹 출시했고, 비수탁형 스테이킹은 사용하게 되면 NFT 지갑에 보관이 되지만 스테이킹 컨트랙트에 자산이 동결이 되고 트위터, NFT 프로필 설정 등과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하도 좀 장난치는 게 워낙 많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주가도 뭐 주식 시장도 여전히 장난질도 많고 했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좀 큰 틀로 보고 있어요. 전체 M2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돈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식으로 또는 코인으로 어떻게 해서도 한 번 더 성공을 하고자 해서 무작정으로 미래에 있는 가치에 있는 레버리지를 좀 땡겨가지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네. 저는 혼자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인생 무너져도 부러져도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돼요. 나 이런 데 일단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라니까요. 내가 퇴근하고 나서도 부업을 해서 연애 1,000만 원, 연애 2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를 갈아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솔직히 은행도 LTV, DSR 다 따져가면서 돈 빌려주는데 왜 본인한테는 되게 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할 때 돈 빌려주는 게 내 자신한테도 LTV, DSR을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성 있게. 그러면 나한테 내 자기 평가를 했었을 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LTV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백종원 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영업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뭐 이쪽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타를 치고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미친 듯이 해도 본전 칠까 말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백종원 씨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예, 제가 무슨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이런 것에서 느끼는 깨달음은 어느 사업에다가 비유를 해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갈아 넣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도 1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까지를 했었을 때, 내 계좌 안에 돈이 사업 실적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실적을 딱 보았을 때 돈이 모이지가 않아.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매번 그런 이야기 하죠. 뭐 골목 식당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 원인을 본인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진짜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은 특히나 결혼했다고 하면 나 말고 내 밑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변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 나 혼자 있었을 때에 좀 더 강력하게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쪼아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재능이 좀 부족한 부분인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트레이닝도 상위, 그러니까 이론 공부로 탑 클래스를 찍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머리가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아니면 게임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이게 스탯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도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1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도 날 수도 있으니 진짜 미친 듯이 어떻게 하면 이 악물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늘어나지 약간 여유롭게 한다라고 해서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씩 쉼표는 찍어주긴 해야 되겠죠. 1년차 때 정도 지나고 나서 결과 보고 약간의 좀 휴식기를 좀 갖고 뭐 좋게 나왔던 나쁘게 나왔던 간에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재정비를 해서 2년차 때도 좀 해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 진짜 그 과거 이때죠. 이때 진짜 돈이 어마무지하게 풀렸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많이 가긴 했지만 이 8천만 원대까지 나와서 수많은 주변 인물에 돈만 많이 버셨다는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그걸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오히려 욕효과가 많이 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꼰대스럽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못한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믿음의 영역이 깨져버리니까 다 힘들어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제 구독자님의 일부분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되돌아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어려운 부분에 있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자가 승리자가 이긴 해요. 물론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상품으로 어느 정도 좀 단계가 만들어진 것에 어느 비중을 싣게 되면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렴해진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싸게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 법칙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든 간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물론 제 구독자층은 다 형 누나분이시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미약하게나마 상위 1%밖에 안 되는 그 또 저보다 어린 친구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